안녕하세요. 성인문해 교과서 중학교 과정 3학년 수학 과목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88쪽 3단원 연립방정식의 개념, 연립방정식의 식을 말 그대로 방정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미지수를 구했죠. 식을 세울 줄 알고 식 안에 네모, x, a 이런 식의 숫자를 구하기 위한 다른 문자나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식을 만들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를 구하세요. 또는 미지수를 구하세요. 다음 x값을 말해주세요 라는 게 모두 다 방정식을 푸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이라는 건 저희가 연립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연립주택은 한 동만 있지 않죠. 두 동이 이렇게 있죠. 세 동도 있죠. 연립주택이라는 건 주택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자, 식도 마찬가지예요. 방정식이 하나만 나와 있지 않고요.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1, 방정식 2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위아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88쪽부터 시작되는 교과서 내 연립방정식은 식을 세우는 기준으로 지금 교과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x나 y 값을 구하는 것은 더욱 심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식을 세우는 과정과 아주 간단한 x, y 구하는 식의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알 수 있다. 상황에 맞게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생각 열기. 기념품 가게에서 어떤 물건 두 개의 가격을 합하면 4만 원이고 두 가격의 차이는 2만 원이라고 합니다. 두 물건의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볼까요? 두 개를 합하면 4만 원이에요. 자, 물건 A와 물건 B를 합하면 4만 원. 그런데 두 개의 차이 볼까요? A와 B를 빼면 또 2만 원이래요. 이렇게 세우는 식이 바로 연립방정식입니다. A와 B를 합하면 4만 원이고 A와 B를 빼면 2만 원이더라.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A와 B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정식 중에 연립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가 두 개 나오죠. A 값도 알아야 되고 B 값도 구하는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다. 다음 89쪽. 자, 지난 시간에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방정식의 해를 구해봅시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방정식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자, 1번 5 더하기 네모는 8. 자, 네모를 구하는 게 해죠. 해. 그러면 해를 구하기 위해서 5를 더했을 때 8이 나오니까 더하기니까 반대로 뭘 해줘야지 네모만 남냐면 빼기 5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양변에 똑같이 빼기 5를 합니다. 지워지고 네모는 8 빼기 5 하니까 3이네요. 즉 해가 얼마냐면 3이 되겠습니다. 2번 네모에다가 9를 빼면 3이 남아요.
자, 네모의 9를 뺐을 때니까 이번에 반대로 더하면 네모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9 빼기 9는 0이니까 사라지고 네모는 12. 그래서 12가 되었습니다. 해는 12네요. 3번 문제. 자, 2 곱하기 x는 16이에요. 그런데 2 곱하기니까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나누기를 해야겠죠. 2를 나누면 양변에 똑같이. 자, 결국 x는 2 나누기 2는 1이니까 사라집니다. 16 나누기 2는 2, 8에 16 하니까 x는 8 나오네요. 그래서 3번 x는 8. 4번 y 나누기 4는 5래요. 자, 방정식을 이용해 풉니다. y 나누기 4니까 여기에 뭘 해야 되냐면 곱하기 4를 하죠. 5에도 곱하기 4를 합니다. 자, 4 나누기 4 얼마죠? 1이죠. 네. 그리고 y만 남습니다. y는 5, 4, 20, 즉 y값, y의 해는 20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정식의 풀이였죠. 자, 이번에 볼게요. 2번 닭 한 마리의 다리는 2개이고 돼지 한 마리의 다리는 4개입니다. 닭과 돼지의 총 다리수를 나타내는 표에 알맞은 수를 써봅시다. 자, 닭 한 마리일 때, 그러니까 한 마리 각각, 닭도 한 마리, 돼지도 한 마리. 다리수는 닭은 2개고요. 돼지는 4개죠. 자, 이제 2마리로 늘어났어요. 그럼 닭이 2마리면 다리는 4개. 닭이 3마리면 다리는 3개. 닭이 4마리 있습니다. 다리는 총 8개. 닭이 5마리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2 해야겠죠. 한 마리당 2개씩 있으니까 다리가. 그럼 2, 5, 10, 10개가 되네요. 자, 돼지 이번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돼지는 다리가 몇 개씩 있죠? 한 마리당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일 땐 4개, 2마리일 땐 8개, 3마리일 때는 4, 3, 12죠. 4마리일 때는 4, 4, 16. 5마리일 때는 4, 5, 20. 자, 다리수는 이렇게 늘어나네요. 자,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닭과 돼지의 다리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복잡해서 수학자들이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식을 만드는 과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90쪽 학습하기 연립방정식의 개념. 연립방정식 식 x 더하기 y는 4, 식 x 빼기 y는 2와 같이 미지수 2개인, 즉 미지수라는 건 알 수 없는 숫자 x와 y. 네, 이게 지금 2개죠. 이게 2개인 두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나타낸 것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 예제 볼게요. 90쪽 예제 1번. 어떤 두 수를 합하면 4가 되고 빼면은 2가 됩니다. 두 수를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두 수를 합하면 4가 돼요. 그럼 두 수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자, 우리는 숫자 2개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수는 뭘로 할 거냐면 x, 두 번째 수는 y로 정해도 돼요. 또는 첫 번째 수를 a로 정하고 두 번째 수를 b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x와 y일 때는 두 수를 합하면 4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y는 4. 그런데 빼면 2가 돼요. 그래서
x 빼기 y는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는 x, y가 아니라 a와 b로 나타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요. a 더하기 b는 4 빼면 2니까 a 빼기 b는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두 수는 x, y로 정해도 되고요. a, b로 정해도 돼요. 식에서 이걸로 하세요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정하고 싶은 두 문자로 정하면 됩니다. 보통은 x, y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문자가 아니라 기호도 됩니다. 네모와 세모라는 수가 있다고 치자. 네모 더하기 세모는 4. 그럼 네모와 세모를 빼면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식을 만들 때는 두 미지수가 정확히 나타나고 식에서 더하라 그러면 더하기식, 뺐다고 하면 빼기식으로 이렇게 위아래층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입니다. 다음으로 볼까요? 자, 연립방정식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네요. 91쪽에 1번. 다음 식 중에서 연립방정식을 골라라.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미지수가 2개 나와야 되고 다음 위아래층에 2개의 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번 x 더하기 y는 4 2x 빼기 y는 5 연립방정식?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3x 더하기 7y는 0 네, 요거는 식이 한 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3번 2x 빼기 3y 자, 방정식이라는 건 반드시 등호와 숫자나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식이 될 수 없고요. 3번도. 자, 4번 볼까요? 2x 빼기 2y는 6. 밑에 두 번째 줄은 x 더하기 2x는 10. 미지수가 x만 나와 있죠. 그래서 4번도 연립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줄에 x 더하기 2y는 10 이렇게 나왔더라면 아마 맞을 수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x와 x가 나왔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1번 연립방정식으로는 1번이네요. 91쪽 2번 자 800원짜리 단팥빵 X개와 1000원짜리 우유 Y개를 합해서 6개를 사고 5,2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단팥빵의 개수와 우유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빵과 우유를 샀는데요. 빵과 우유. 빵을 지금 X라고 했고요. 네, 단팥빵을 X라고 했고요. 우유를 Y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몇 개 샀죠? 6개를 샀어요. 그러면 첫 번째 X 더하기 Y는 6이 먼저 나오겠죠. 네, 맞아요. 그럼 빵을 X, 우유를 Y라고 하면 X와 Y를 합치면 6개가 됩니다. 자, 이제 얼마를 지불했는지 돈이 나오죠. 자, 빵은 얼마씩이냐면요. 800원씩이에요. 한 개에. 자, 우유는 1000원씩입니다. 그러면 한 개 사면 빵은 800원, 두 개 사면 1600원이죠. 2를 곱하면 되고 3개 사면 2400원. 즉 X개를 사면 800원에다가 곱하기만 하면 돼요. X개만큼. 그걸 뭐라고 하냐? 식을 쓰면 800 곱하기 X로 바뀌죠. 다음으로 우유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유 한 개 사면 1000원이고 두 개 사면 2000원입니다. 3개 사면 3000원.
그럼 나 이거를 y게 살 거예요. 그럼 y 곱하기 1000원씩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은 y 곱하기 1000원. 800원짜리 단팥빵을 x게 사면 800 곱하기 x 이렇게 식을 쓰면 되고요. 1000원짜리 우유를 y게 샀으니까 식은 y 곱하기 100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가격에다가 개수는 x개라고 했으니까 1개, 2개, 3개이면 x개 살 수 있어. 그래서 x를 곱한 거예요. 자, y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를 1000원짜리를 y개에 산 거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쓰냐면요. 중학교에서는 곱셈이 생략되고 문자와 숫자를 붙여서 써줘요. 즉, 800 곱하기 x를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800x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y개의 우유를 샀죠. 1000원짜리. 그럼 얘도 1000y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식이 이제 이해되시나요? 네. 800x와 1000y는 800원짜리 단팥빵 몇 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계산할 수 있고 1000원짜리 우유도 y개 사면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이걸 합했죠. 두 가격을 합치면 800x 더하기 1000y 이게 결국 얼마다? 총 5200원이다.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식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x 800원짜리 단팥빵 x개와 1000원짜리 우유 y개를 샀어요. 네. 그리고 두 개를 합치면 몇 개 샀냐면요. 6개 샀어요. 그리고 나는 돈을 5,200원 냈습니다. 다시 한번 800원짜리 단팥빵 x개를 사면 800원 곱하기 x가 돼서 800x. 800x. 그 다음 이번에는 우유. 1000원짜리 우유 y. 1000y. 자, 요거 합치면 얼마 되면 돈이 5,200원인 거죠. 그리고 두 개 합쳤을 때 몇 개 샀냐면요. x개 더하기 y개를 하면 6개래요. 자, 요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지금까지 구한 게 개수, 두 개의 개수는 x 더하기 y는 6개고요. 단팥빵과 우유를 이제 가격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격을 계산하면 자, 단팥빵은 나는 800원씩 몇 개 살 거냐면 x개 살 거야. 다시 한번 800원 곱하기 x를 줄이면 800x. 1000원 곱하기 y를 줄이면 1000y. 두 개를 합쳐서 얼마 냈냐면 5,200원.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두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하나하나 보시면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800x가 뭐지? 아, 800원 곱하기 x라는 말이구나. 1000y가 뭐지? 1000 곱하기 y라는 걸 줄여서 이렇게 썼구나. 두 개를 합치면 5,200원을 냈구나.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고요. 3번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m 더 긴 텃밭이 있습니다. 자,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요. 가로가 더 길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자, 가로가 더 길어요. 세로보다. 텃밭의 둘레는 뭐냐면 요 테두리를 모두 둘레라고 하죠. 이 둘레가 36m래요. 그러면 텃밭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볼까요, 한번? 자, x와 y를 정해봐야겠죠. 무엇을 x라고 할 거냐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y라고 할게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m가 더 길어요. 그러면 나는 y는 하고 써도 되고요. x에다가 빼기 2를 하면 누가 나오죠? 네, 얘가 나오겠죠. y가.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y가 x보다 2m가 더 짧거든요. 그래서 x에다가 2m만큼 빼버리면 y, 즉 세로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y는 x 빼기 2, 즉 y는 x 빼기 2. 자, 그 다음에 둘레가 36m래요. 자, 둘레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테두리죠. 모두 더합니다. 테두리를.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와요. x 더하기 y, x 더하기 y 더하기 x 더하기 y.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x가 2개라서 2x, y도 2개죠. 그래서 2y. 자, 덧셈으로 만났어요. 이렇게 쓰셔도 네, 같은 식입니다. 이게 몇 미터냐면요. 36m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2x 더하기 2y는 36, 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보니까 x 더하기 y가 몇 세트 있죠? 한 세트 더 있죠. 그래서 식을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x 더하기 y는 2개. 그래서 같은 식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x와 y를 나는 2번 곱할 거야 해서 곱하기 2 써주시고 이렇게 써줘도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3번 식이 둘레를 이렇게 구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칸에 한번 넣어볼까요? 자, 가로와 세로에 관한 텃밭의 길이는 x는 y는 이렇게 썼죠, 식을. 자, 요 식을 한번 편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x, y가 같은 자리, 즉 왼쪽에 같이 있었거든요. 자, y는 x 빼기 2래요. 자, 요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 어떻게 바꿀 거냐? x를 2, 4, 즉 2항 해주겠습니다. 자, x가 2항 되면 2항이라는 거 방정식에서는 등호를 기준으로 다른 변으로 옮겨가는 건데요. 자, 옮겨갈 때 그냥 옮겨가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부호가 달라지죠. 즉 y에다가 x가 넘어오면 x가 플러스였죠. 지금은. 그런데 부호가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게 2항이죠. 자, 그리고 등호는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2는 오른쪽에 그대로 놔둡니다. 즉 식이 y 빼기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더 편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됐냐? 연립방정식으로. 네, 저희는 요 식으로 써볼게요. 2x 더하기 2y는 36이다. 자, 이렇게 쓰면 연립방정식을 네,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x, y가 왼쪽에 있어요. 거의 다. 왼쪽 항을 차지하고요. 숫자만 오른쪽 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계산하기에도 훨씬 더 수월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3번은 텃밭의 길이는 xy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92쪽 생활 속 수학 1번 박물관의 입장료는 어른이 1,000원, 어린이는 600원입니다. 입장객이 모두 100명이고 입장료 수입이 75,600원일 때 입장한 어른과 어린이의 수를 각각 x와 y로 표기해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식에서 첫째 x, y를 정합니다. 어른은 x죠.
어린이는 Y로 해달래요. 그러면 몇 명 들어왔죠? XY가 100명 들어왔죠. 자, 그래서 첫 번째 X와 Y는 100명. 자, 두 번째 식도 만들려면 이제 요금을 계산해야 돼요. 자, 어른이 X명 들어왔는데 1000원씩이에요. 그래서 어른을 계산할 때는 1000 곱하기 X 이렇게 써야겠죠. 즉 1000X가 되겠네요. 어린이는 600원씩이래요. 근데 Y였죠. 그래서 600원 곱하기 Y, 즉 600Y 이렇게 쓸 수 있죠. 모두를 합치면 75,600원이니까 1000X 더하기 600Y는 75,600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1000X 더하기 600Y는 75,600원. 자, 이렇게 쓰면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자, 1번 문제가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92쪽. 자, 박물관 입장료 어린이 1000원. 아까 어른 1000원, 어린이 600원이었죠. 어른과 1번 어른과 어린이의 수에 관한 식. 그러면 어른 X, 어린이 Y 두 사람을 모두 합치면 몇 명이냐면 100명. 2번 어른과 어린이의 입장에 관한 식. 자, 어른 얼마씩이었죠? 1000원씩이었죠. 1000원 곱하기 X니까 1000원씩 X명. 어린이는 600원씩이었어요. 600원 곱하기 Y. 자, 둘을 모두 합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75,600원이 나왔대요. 첫 번째 식은 명에 대해 명수, 몇 명, 총 몇 명. 두 번째 식은 요금. 요거에 관한 식이죠. 자, 이제 연립방정식이면 곡칸에 그대로 자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x 더하기 y는 100. 두 번째 줄은 1000x 더하기 600y는 75,600 이렇게 되겠죠. 네, 식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다음 2번 자원봉사단체에서 남자 자원봉사자가 여자 자원봉사자보다 4명이 적습니다. 남자가 더 적은 거죠. 여자가 더 많고. 자원봉사단체 회원이 모두 58명이라고 할 때 남자 회원 수와 여자 회원 수를 각각 구하는 것을 연립 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x, y를 먼저 정해볼까요? 자, 남자를 x라고 할게요. 여자는 y라고 할게요. 아이고, 여자는 y. 자, 그런데 x와 y의 차이가 있어요. 얼마? 남자가 4명 적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4명 적죠. 그래서 y는 x 빼기 4가 됩니다. 네, 남자는 여자가 되려면 4명이 적어요. 네, 여자보다.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네, 여자는 남자보다 4명이 더 많은 거죠, 지금. 그래서 남자에다가 4명을 더 많게 한다면 여자 인원수와 똑같죠. 네, 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두 회원을 모두 합치면요. x와 y를 모두 합치면 몇 명이냐면요. 58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부터 먼저 볼게요. x에다가 4명이 많다면 여자와 같아요. 이렇게 되죠. 이항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y는 왼쪽, 숫자 4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자, 이사를 보내면 부호가 달라진다고 했죠. 반대부. y가 플러스였으니까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4로 변하고, 아이고,
마이너스 y로 변하고 4는 플러스였는데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로 변해요. 결국 식이 첫 번째 식은 x 빼기 y를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두 회원 모두 더하면 58명. 결국 x와 y를 더하면 몇이다? 58명이 나온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자, 식을 정리하면 연립방정식으로 네, 이렇게 나옵니다. 3번, 여행을 다녀온 후 지갑을 보니 동전으로 6,800원이 있습니다. 개수를 세어보니 모두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을 합쳐서 20개입니다.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자, x와 y를 먼저 구할까요? 네, 100원을 x라고 할게요. 500원은 y라고 할게요. 그러면 x와 y를 모두 합치면 몇 개였죠? 네, x와 개수 먼저 y를 합치면 모두 20개였어요. 자, 이제 계산이 동전의 개수를 모두 세고 가격까지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으면 100원, 두 개 있으면 200원, 세 개 있으면 300원 이런 식이죠. 그럼 x개 있다면 100원에다가 x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100x. 500원짜리 동전이 y개 있습니다. 그러면 500y. 두 개를 모두 합쳤더니 얼마냐면요. 6,8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식 다시 써볼게요. 100x 더하기 500y는 6,800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연립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94쪽 창의적 체험활동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인터넷에서 다른 나라의 화폐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 1번, 인터넷에서 환율을 검색합니다. 자, 요거 저번에 저희 한번 해봤죠. 볼까요? 인터넷에서 환율을 검색하기. 자, 네이버, 초록색 창 네이버를 클릭하시고 거기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환율. 자, 환율을 딱 검색을 하면 원하는 나라를 찾아 입력한 후 원화, 즉 우리나라 돈과 비교해 봅니다. 자, 미국을 검색했어요. 미국 검색을 하면 미국이 딱 나와 있습니다. 환율을 검색하면. 우리나라 돈 얼마를 줘야 되냐면 1달러는 1184원을 줘야지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자, 6월 1일, 7월 1일, 8월 3일 요 그래프는 지금 뭐냐면요. 그 날짜예요. 그래서 환율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이게 지금 떨어졌네, 올랐네 라는 수치를 알 수 있고요. 자, 오른쪽에 미국은 단위가 USD, 미국은 USD라고 말하고요. 1184.5 하는 게 이제 전일 대비 3% 떨어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0.2% 네, 하락했다. 자, 현찰로 살 때와 외국으로 보낼 때 가격이 또 다릅니다. 왜냐면 수수료 때문이에요. 네, 수수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환율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나라를 다 이렇게 우리나라 환산으로 해서 네, 알 수 있어요. 95쪽 환전하는 방법. 자, 환전하는 방법 어떻게 알 수 있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첫째, 사이버 환전하기. 스마트폰 뱅킹 환전 앱을 이용하면 시간도 아끼고 환전 수수료도 최대 9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가서 환전하는 것처럼 우대 환율 수수료도 환전할 수도 있고 은행 거래 등급에 따라 수수료 추가 할인도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해요. 공항에서 하는 환전은 일반 환전에 비해서 최대 20배나 비싼 수수료를 물을 수도 있으므로 주거래 은행,
내가 단골로 있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전 수수료는 은행이라도 지점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주 거래 은행 지점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서 수수료율 확인하면 더 알뜰하게 환전할 수 있죠. 자, 전화 걸어서 수수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이버로 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긴 한데요. 어플을 깐다고 하죠. 네, 은행 어플을 깔아서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교재 그대로 연립방정식에서 x와 y 값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